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9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3,551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이 11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9명으로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35만 2천 명 줄어 넉 달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던 2009년 10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유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재정 타격을 우려한 대학들에 이어서 주 정부까지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따른 겁니다.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도 다음 달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유럽 각국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은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지 않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39명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9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3,551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39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11명, 해외 유입이 28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서울이 6명, 경기 3명, 광주 1명, 대전 1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사흘째 1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단계에서 23명이 발견됐고 나머지는 격리 중 검사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전체 사망자는 289명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하루 66명이 격리 해제돼 완치율은 91.1%로 나타났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9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교대 선언을 통한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선언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선 무사증 입국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선언 교대 목적 입국자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중단하고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해외 유입 위험이 커진 국가들은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항공편 통제가 늘어나고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서울에 있는 동전 노래방들이 50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집합 금지를 해제하면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문을 연 현장은 어떤 모습인지 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동전 노래방. 구청의 심의 절차를 거쳐 50여일 만에 영업을 재개한 업주는 방역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손님이 한 번 사용한 방을 꼼꼼히 소독하는 건 기본. 여기에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3가지 더 늘었습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이렇게 문 앞에는 이용 가능한 인원이 적혀 있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 영업 중에는 반드시 관리자가 상주하고 자주 환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수칙을 제대로 모르는 손님을 설득하느라 진땀 흘리기도 하고 인원이 많아지면 약간 그냥 같이 들어가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주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안내 드리고 어제도 그냥 들어가서 건 말고 나눠서 들어가셔야 돼요. 동전 노래방에 과도하게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 일반 유흥주점, 그리고 단란주점, 스크린골프 연습장 이런 분류들도 코인 노래 연습장처럼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기도 어차피 그 인테리어 구조가 다 똑같은 겁니다. 이용객들은 깐깐해진 수칙 덕분에 안심하고 다시 찾아왔다며 환영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수칙이 더 늘어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용자가 제한되면서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고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취업자가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 3월 19만 5천 명 줄어든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에서 2010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업종별로는 숙박과 음식점업도 도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많이 줄어든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증가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9만 1,000명 늘어난 122만 8천 명,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3%였습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10대 대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데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던 공식도 반드시 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기업과 노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 지 석 달 만에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경제, 탄소 의존이 아닌 저탄소 경제, 불평등이 아닌 포용 사회를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튼튼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세우는 개념입니다. 이걸 실행에 옮길 10가지 대표 사업도 소개됐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뉴딜로는 리모델링과 에너지, 디지털 그린 융복합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등이 추진됩니다. 또 앞서 밝혔던 전국민 고용보험에 더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이들 사업에 임기 중에는 68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89만 개, 앞으로 5년간 160조 원으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임기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0대 대표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다음 정부로도 이어져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의 산업 전략일 뿐 아니라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더 심화됐던 공식을 깨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선언이라는 측면에도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뉴딜이란 이름이 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판 뉴딜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재정 투입을 넘어서 민간 투자를 많이 이끌어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미래의 경제에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이어 신속한 개혁을 통해 달려가기가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그린 두 가지 큰 분야로 나눠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이 과정에 밀려나거나 소외되는 계층은 보호한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친환경차처럼 세계를 이끌 신산업을 다시 한번 선점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및 중소 부품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또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무려 160조 원.
뉴딜이란 이름에 걸맞게 국비가 114조 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민간 투자는 아직 20조 원 정도만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재정으로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는 힘에 부치는 만큼 결국 민간 투자를 더 많이 이끌어야 한국판 뉴딜이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재정 투자는 단순히 마중물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동산과 증시 등의 자산 시장에만 쏠린 1,00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금을 신산업 투자로 이끌 방안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늑장 팬데믹 선언으로 국제사회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후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고비마다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서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키운 WHO의 5대 거짓말을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WHO 거짓말의 시작은 팬데믹입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팬데믹 선언을 늦추던 거브레우스스 사무총장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던 자신의 발언을 결국 한 달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WHO의 말 바꾸기는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4월엔 환자나 의료진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We recommend the use of medical masks by people who are sick and those who are caring for a sick person at home.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처음에는 무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미 국무부는 대만이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사람 간 전파 위험을 경고했지만 WHO는 근거가 없다는 중국 주장을 두둔하며 이를 무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WHO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코로나19 전염의 가장 큰 특징인 무증상 감염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무증상 감염이 매우 드물다던 WHO는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some estimates that suggest that anywhere between 6% of the population and 41% of the population may be infected but not have symptoms. 전 세계 과학계가 지속해서 경고해온 코로나19의 공기 감염도 최근 마지못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in public settings, especially in very specific conditions, crowded, closed, poorly ventilated setting. 앞서 팬데믹 상황을 늦춰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WHO.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마다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면서 WHO가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명키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의학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과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모더나는 오는 27일부터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정보등록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에 3만 명의 참가자가 등록할 예정입니다.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시험은 미국 내 87개 연구시설에서 실시됩니다. 시험 장소는 30개 주와 워싱턴 DC에 골고루 분포해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조지아, 애리조나주 등 최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수강만 하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서 18개 지방정부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충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지 8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학이 가을 학기에 온라인을 통해 전면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유학생들을 전학시키거나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는 경제 재개를 위해 학교가 문을 열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강조해 왔습니다. We have to get them open, and I think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along. I think they'll do better if they can keep the schools closed in the election. I don't think it's going to help them, frankly. 하지만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대학도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가 이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 대학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스탠퍼드 듀크대 등 59개 대학은 동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발은 대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행정부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하버드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중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다시 봉쇄령을 내리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4일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멕시코, 오리건주 등이 한꺼번에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를 하루 전에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재가동 계획을 번복해 주내 모든 술집의 영업을 금지하고 식당 내 식사, 실내 포도주 양조장, 영화관, 동물원, 박물관, 실내 놀이동산 등도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뉴멕시코주도 식당과 맥주 양조장의 실내 영업을 중단시켰고 오리건주는 실내에서 10명 이상 만나는 모임을 금지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새로운 확산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휴스턴의 실베스터 터너 시장은 주지사에게 2주간의 봉쇄령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유럽 각국이 잇따라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에 대한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은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마스크의 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입증되면서 유럽 각국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확대에 나섰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11일부터 상점과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위반하면 약 34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영국도 지난달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상점 등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We want to give people more confidence to shop safely and enhance protections for those who work in shops. Both of these can be done by the use of face coverings.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제2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도 다음 달 1일부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가속화하는 조짐이 보인다며 시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보건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We want to stress very importantly that face masks does not allow you to keep in close to other people. It does not allow you to go out if you have symptoms.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 봉쇄 없이 집단 면역 실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올겨울 준비 없이 영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경우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14일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 의료과학학술원은 정부 최고 과학보좌관인 패트릭 발란스경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합리적인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이 다시 상승하면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영국에서 12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제2 확산은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